안녕하세요. 내림굿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000년 역사의 우리 무속 이야기입니다. 시체가 되살아나는 꿈을 꾸고서 찾아온 방문객은 한동안 사주팔자, 사주상담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형 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의한 대형 사고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주팔자가 있을 것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모두 제각각 다를 것인데 동일한 장소에서 한날 한시에 사망하는 사건을 보고 사주 운세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한동안 운명에 관해서 관심 갖지 않다가 요 근래에 자신이 희한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생생해서 틀림없이 이 꿈은 나의 운명과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며 꿈의 몽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용한 점집, 잘 상담해 주신다는 상담 선생님까지 몇 분을 거친 이후에 저에게까지 찾아왔는데 도대체 어떤 꿈이냐 한다면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꿈이겠네요. 꿈을 꾼 당사자야 대단히 희한하며 복잡하겠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한 줄로도 요약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 자신이 시체를 어깨에 메고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느낀 그 끔찍함과 무서움은 일단 빼겠습니다. 시체를 목마 태우고 또는 어깨에 메며 등에 업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길을 걷고 있다가 나중에는 산길을 만나고 가시밭길을 헤쳐가더라는 거죠. 낭떠러지도 만나며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통과했는데 어느 순간 시체가 살아나더라. 살아나서 자신을 보며 하얗게 웃는 그 마지막 모습에 정말 소름 돋으면서 결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꿈 내용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 시체를 자신이 메고 길을 걸었고 나중에는 시체가 다시 되살아나더라 라는 거죠. 꿈꾼 당사자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시체가 살아나는 꿈 안 좋더라 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되살아나면 왜 무엇이 안 좋고 나빠지는가 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또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면 좋은 꿈을 꾸어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시체가 되살아나는 흉악한 꿈을 꾸게 되었을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여전히 명료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저는 본격적인 상담 이전에 몇 가지 확인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꿈속의 시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는지 그리고 꿈속의 길도 자신이 이전에 현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유형의 길이었는지 또한 시체를 메고 가는 길 중에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는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는지 등등 몇 가지 확인하다가 요 근래에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장소에 관계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기존의 사업인데 장소, 회사를 옮기려고 새로 부지를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시체가 살아나는 꿈은 열의 열 모두 전부가 절대적으로 흉한 꿈이며 회사가 망하거나 망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지인데 일단 꿈에서 만난 시체는 그 새로 계약한 회사 부지, 그 터주신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살아나는 흉한 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피해가 예견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계약한 회사 부지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타격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한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까지 이 흉몽의 범위가 미칠 것인지
이 부분과 이 판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계약을 하면 해결되는 이 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크고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계약한 곳으로 회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계약한 곳을 깨고 새로운 장소를 알아볼 것인가. 방문객은 상담에 공감이 들기 때문에 계약을 깨겠다라고 답을 하더군요.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겠다. 그래서 회사 부지를 다시 알아보며 그 사이에 새로운 꿈을 또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이내에 새 꿈을 꾸게 될 것인데 절대로 타인과 그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었죠. 신통하게도 방문객은 며칠 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요란하며 엄청난 꿈이었는데 핵심은 한 줄로 요약이 되죠. 꿈속에서 자신이 흉악범에게 쫓기다가 숨게 되었는데 결국 발각되어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크게 놀라서 꿈을 깼다고 하더군요. 그 무렵 괜찮은 회사 부지도 소개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번지수를 얘기해주며 어떻게 했느냐라고 문의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사 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기분 좋아졌습니다. 시체가 살아나는 꿈의 범위가 계약하였었던 그 부지로 한정되었으며 터주신과 관련되었다라고 판단이 들게 된 거죠. 또한 용한 점집 사주팔자를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앞으로 3년간은 크게 좋은 운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방문객이 시체가 되살아나는 꿈을 꾸고서 처음 계약하였었던 회사 부지를 파기하지 않고서 계속 유지하고 옮겨가며 진행하였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에 8, 9의 경우에는 그 나쁜 꿈의 영향을 받으며 망하게 됩니다. 꿈에 시체가 되살아난 경우 현실에서는 불행해지지 않은 집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좋은데 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지 의문이 생기죠? 아까 서두에서 방문객이 느꼈던 의혹 아니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며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또는 선박이 침몰하여서 제각각 사주팔자가 있어서 서로 다른 운명일진데 한날 한시에 모두 사망해버리니 방문객은 사주팔자 자체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의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주팔자 운 때는 좋은데 시체가 되살아나는 꿈으로 관계된 그 터로 옮겨갔을 때는 망한다라면 운이 좋은데도 현실에서는 왜 나빠지는 것일까라는 의혹이 들 수가 있겠죠. 그건 바로 큰 사주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또는 집, 건물 이런 곳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즉 사람이 소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사주는 작은 사주이고 선박, 비행기, 자동차, 건물 등은 보다 큰 사주에 해당이 되죠. 작은 사주가 큰 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횡재라 하기도 하고 횡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주팔자는 돌연하게 급격히 변화할 수가 있어요.